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얘기를 하려고 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유튜브도 아니고 좀 늘어지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없으시고 이런 분들은 보시면 좀 짜증나실 것 같아서 그런 분은 스킵하시고 그냥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 저한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최근에 아무튼 명언이라는 이 책을 하지연 선생님 쓴 책인데 좀 재밌게 읽었고요. 좀 이렇게 공감이 갔던 부분은 하지연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글도 잘 쓰시고 그 정신과 의사였기도 하시죠. 유명한 분 아드님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어떤 분 아들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색하시면 아실 것 같고요. 하지연 선생님 명언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 본인의 그 엑셀 파일에 한 1000개 정도의 명언이 이제 모여 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실 때나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하실 때도 그 명언을 얘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훨씬 이제 환자들에게도 훨씬 쉽게 공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명언충이라 저는 엑셀 파일에 모아놓을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좀 산만해서 여기저기 노트에 이렇게 막 적어놓은 게 저는 1000개가 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명언을 하나씩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매일 하나씩 올려볼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지만 별로 그렇게 재밌어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명언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또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분한테 치료를 받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분한테 한번 가봐라, 약을 굉장히 잘 쓰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볼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고 싶은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진료를 받는 것보다는 그리고 좀 약간 멀기도 하고 계신 데가 그래서 가까운 데로 다니고 있긴 한데 여기서 보니까 이 우울, 외로움, 고독 이걸 구별하는 파트가 저한테 좀 흥미롭더라고요. 우울, 외로움, 고독을 한 줄로 세워놓고 비교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둘씩 비교해보자. 먼저 우울과 외로움이다. 우울은 말 그대로 우울한 것,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다. 이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다. 누가 다가오면 움츠러든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게 편하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다가와도 관계 수반되는 주고받음 자체가 부담스럽다.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버거운 상태다. 그에 반해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신호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으로 해소되거나 줄어든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나아졌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우울한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르다. 우울한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이나 혼자 있는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우울한 사람은 누가 올까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반면 외로운 사람은 누가 곁에 없을까 불안하고 함께하면 즐겁고 평안해지며 누군가를 애타게 원한다. 외로움은 적어도 누군가를 만나 소통하고 관계를 가진 에너지가 있다는 걸 뜻한다. 우울보다는 한결 에너지가 있는 상태다. 확실히 저는 좀 우울 상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외로움에 상태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주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예전에 술도 좋아했고, 그 코로나 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좀 시간이 나면 습관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술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가는 단골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약속해서 만난 사람 또 거기 원래 있던 사람 또 그 술자리에 있는 동안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가도 돼? 이렇게 해서 그럼 와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 이렇게 해서 7명이 만난 경우가 있는데 그 7명이 각자 아무도 모르고 저랑만 관계 있는 6명이 모여가지고 너무 뻘쭘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욕도 먹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닷물을 마시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갈증이 더 심해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외로움이 해소됐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집에 오면 막상 상황이 똑같고 그 다음 날은 술 많이 마시고 막 힘이 든 날은 내일은 정말 오늘은 술 마시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이렇게 그 술시가 되면 소위 술시가 되면 정신 못 차리고 또 나가서 뭐 술 마시는 걸 이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혼자 있는 상황을 잘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좀 혼자 있는 상황을 잘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게 저한테는 뭔가 그 움츠려 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뭔가 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뭐 동력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고독이라는 그 부분, 외로움과 고독,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쓰셨거든요. 이제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해보자. 외로움은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혼자 있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혼자 있으면 안전하지 않거나 춥거나 힘들다고 여긴다.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외로움은 필요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은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자존감을 바닥낼 수도 있다. 외로움이 적당한 관계 안에 채워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의 급유를 원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누군가와 떨어져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은 삶의 여러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 이에 반해 고독은 혼자 있음을 인정하는 것,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고독이 자발적인 자기 격리라면 외로움은 비자발적 혼자 있습니다. 외로움과 타자와의 연결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며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혼자 있음을 해결하는 것으로 외로움은 종결된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깨닫고는 있지만 굳이 그 상황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낼 필요는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냥 혼자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상태, 어떠한 판단도 없는 중립적인 상태이며 감정이 배제된 표현이다. 최근에 제가 인터뷰집을 냈던 공지영 작가님도 작가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 고독을 견디는 필요한 힘이 고독을 견디는 힘이다. 작가한테 필요한 것이 고독한 시간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면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힘을 축적시키는 기간이 되고 싶은데 지금은 우울과 고독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과 고독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다행히 지금 외로움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만나자. 근데 지금 인터뷰집을 내고 나니까 사실 인터뷰집을 낼 때는 어떤 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일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한두 번 이렇게 뵙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일을 하는 적인데 제가 또 뭔가 활동을 개시한 건가 싶어서 또 만나자는 연락들이 오고 그러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점점 사람과의 만남을 줄여가면서 거의 지금 사람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만났을 때 또 저같이 또 이렇게 예민하다면 예민하고 까탈스럽다면 까탈스러우다면 마상을 입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한 달 내내 곱씹고 이러다 보면 그게 굉장히 또 힘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만남을 안 가지려고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날이 되면 그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서부터 해서 그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근데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마상까지 입어버리면 그게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버리면 그게 또 몇 날 며칠 가고 심한 경우에는 몇 달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집에서 그냥 잠을 자면 제가 제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어제는 뭐 했지? 잠만 자고 뭐 이랬어도 그냥 오늘은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뭐 새로운 작업 준비하자, 뭐 작업 뭐 해놓은 것들 뭐 녹취 풀고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들이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거니까 그게 뭐 지금 저한테는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계속 좀 막막하긴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책을 64권이나 냈는데 그 책을 많이 낸 게 자랑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랬는데도 스스로 어떤 방향도 잡지 못하고 뭐 자기가 디딜 땅에 발도 뿌리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걸 늘 이제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데 아무튼 계속 새로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그 몇 년 동안의 공백보다는 조금은 빠른 속도로 작업들을 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막상 책이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그 책이 나오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지,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는 작업에 관심이 있거나 응원해 주신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해 주시고, 뭐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더 이렇게 하면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실 분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아무튼 명언 얘기하다가 뭐 얘기가 굉장히 딴 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마 뭐 책 재밌습니다. 제가 하지연 선생님 원래 글도 잘 쓰시고 또 정신과 의사로 굉장히 깊은,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신 분이라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렇게 뭐 일기 쓰시 영상 올릴 예정인데, 그냥 무슨 시간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고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